주식 승천 주쌤,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저 김대영이 수요일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새벽에 퇴근을 할 때 상당히 공기가 좀 탁하던데요. 결국 왜 그런가 봤더니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상륙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증시가 이 미세먼지 때문에 몸살이를 견디지 못해서 오히려 더 위축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12월이 시작되면서 많이 위축되었던 것 같은데요. 환경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에 지금 냉탕이 계속 냉각이 흐르고 있습니다. 추워 죽겠는데 말이죠. 중국발이 미세먼지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면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부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본인들은 되게 우상향에서 계속 갔죠. 상승 쪽으로 왔었는데 이때 조정포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실없이 그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원달러, 엔달러 추이 부분 때문에도 심리가 상당히 냉각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몸살에 걸렸을 때 1년 12달 몸살에 걸려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다음 주에 이제 동시 만기 지나고 나면 변화율도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요. 증시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시청자분들 위축되어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12월 증시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 몸살의 처방전은 감기약이라고 하고 미세먼지의 처방전은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식 승천에서는 이 처방전 단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보니까요. 금일장 역시 외국인들이 현선물 쪽에서 동반 매도 압박 부분이 기관 쪽이 축소되는 과정 속에서 나오면서 22.56포인트 급락 마감한 1986.80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그나마 좀 방어했었습니다. 지수적으로 1.88포인트 하락 마감한 506.28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제가 원달러 환율 추이보다는 엔달러 추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원달러 추이는 0.7원 하락 마감한 1060.5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기술적으로 분명하게 반등치를 선반영이다 하고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매도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연하신 우리 멘토들을 통해서 상세하게 전략 시황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요, 10분의 멘토분들의 성적표, 최근에 선방들 좀 그래도 그나마 여러 종목군에 좀 하셨는데 오늘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적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제시한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의 편입을 저가로 시도를 합니다. 또한 최대 5종목까지 포트폴리오에서 운영되니까요. 포트에서 제외가 될 때 반드시 생방송과 다시 보기를 통해서 봐주시면 전략을 같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멘토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도 ENG가 장중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쉽게도 12.4% 손절 매도 처리되었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금일장 1.2% 상승 마감하면서 6.5%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성도 ENG가 포트에서 손절 처리가 되었고요.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에버다임이 금일장 2.34% 상승 마감하면서 4.7%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2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스펙코가 상당히 위축되다가 다시 올라왔죠. 북한발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5.73% 상승 마감하면서 스펙코 수익률 10%를 기록합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원익 IPS가 금일장 1.66%, 테슬라발이 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7.5%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일진 디스플레이 오늘 GFF 방식과 메탈 메쉬의 싸움이 좀 붙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이 분명히 발생이 좀 됐는데요. 일부 4.97% 하락 마감을 하면서 일진 디스플레이 3.8% 하락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믿고 가보자라는 의견과 함께요.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디텍 금일장 1.17% 상승 마감하면서 수익률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신규 편입가는요 12,750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참존 레저가 금일장 3.92% 상승 마감하면서 7.6%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현재 4종목이 포트에 있는데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였죠. 어제에 ICD를 신규 편입 시도했는데요.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9,940원에 신규 편입이 되었고요. ICD 그러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2.6%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현재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호타이어 전일 매도 의견 주셨죠. 금일 시초가 아마 시장이 개파락이 나오면서 좀 아쉽게 되었는데요. 11,750원에 2.9% 손절 매도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 아쉽게도 손절 매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화요일장 승천주로 KB금융이 39,300원으로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이드코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MK트렌드가 금일장 5% 하락 마감을 하면서 현재 7.8%의 손실 구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캠트로닉스 그래요. 최근에 시장 코스닥 너는 빠져도 상관없다 나는 간다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5.07%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캠트로닉스가 수익률 전환이 됐습니다. 2.6% 플러스권으로 다시 한번 들어왔고요. S에너지가 금일장 아쉽게도 4%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왔는데요. 잠시 뒤 점검해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리드코프가 여전히 2위권을 계속 당당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22.9%의 수익률이겠고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 16.5% 3위권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 15.3%로 4위권을 기록하고요. 최명성 멘토의 한국가스공사가 13.4%로 5위권을 기록합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 1위 공개합니다.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딩스가 어제보다 조금 내려온 모습인 것 같은데요. 52.2%로 수익률 1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명예의 전당을 좀 보니까요.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로 여전히 금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앞에서 살짝 제 리드 멘트를 통해서 오늘 출연하신 분이 누군지 아셨을 겁니다. 점검한다라고 그랬죠? 우리 정동욱 멘토와 이드코 멘토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참 울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왜 하필 12월이 시작되자마자 연거푸 하락폭이 조금 쥐들이 스키장인지 하나라고 싶을 정도로 좀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심한데요. 이드코 멘토 요즘 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일단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어지럽죠.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영 힘이 딸리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지난주에 기술적 반등을 했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함께 좀 쏟아지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이번 주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개장 이후에 급격하게 밀리는 모습이 양시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 현재 시장을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식이나 지수나 상승을 하려면 전날 고점을 돌파하고 전날 저점을 지지해줘야 상승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최근에 보시면 10월 말부터 205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지속적으로 좀 받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제가 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10월 달에 2063포인트의 고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205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 흐름이 나와주면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저항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종목을 사시려거든 조금은 지수 조정을 생각하시고 기다렸다가 매집에 임하시되 단기 개별주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조금 조심하시되 코스닥 개별주들 단기 트레이딩은 지속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치와 좀 마찬가지로 현재 장세에서도 오전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빠른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현 시장에서 대처하시는 방법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수는 1985포인트 1985포인트를 지지해주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 종가는 1896포인트로 오늘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11월 21일에 저점을 만든 단기 바닥 구간이 1895포인트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나와주면서 지지를 한번 해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형주들의 트레이딩이 좀 가능한 구간 영역대인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추가 하락도 예상이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좀 염두에 두자라고 두 가지의 가정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FOMC 회의가 17일부터 18일까지 좀 열리는데 그 전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글로벌 증시에 좀 제한된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개별주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은 지속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이드코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시황관에서 내일이 가장 중요한 변곡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가치 투자, 그러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좀 보지 않으시는 분이죠. 정동 멘토는 그래도 시장을 견디는 건 좀 쉽지 않은 장세 같거든요. 정동 멘토. 예,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선물에서 6,500계약 이상 순매도를 했고 현물 시장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 원 이상을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국내 시장이 글로벌 증시 대비 왜 이렇게 부진한가 그 이유를 들자면 역시나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영향이 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오늘장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샀다면 정말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뉴욕 증시도 하락을 했고 특히나 유럽과 일본 증시가 좀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그려왔는데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팔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오늘은 소폭 순매수를 해주고 있었지만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때 외국인이 사줄 때 오히려 더 큰 물량을 기관권에서 내놨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 글로벌 증시와 조금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청개구리 같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관권에서 본격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돌아오지 않는 이상 글로벌 증시와 그 갭을 메우는 시간은 기관이 언제 사주느냐 이 시간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매매별 투자 포인트 그리고 투자 매매별 그 일별 투자 매매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역시나 그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기관권에서 선호하는 종목 그리고 선호하는 업종 이것을 가려낸다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한테 좀 짤막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좀 웃을 시간이 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드코멘토. 조금 더 기다리기보다는 하루하루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집중한다면 좀 충분히 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12월 마감 연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네. 대형주들은 좀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미국 증시하고 우리 증시하고 디커플링화 됐던 요인에서 현재 또다시 불확실성, 양적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들은 조금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 코스닥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차별화시켜서 좀 매매를 한다면 높은 수익으로 좀 12월장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이드코멘토는 현재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그냥 방망이 짧고 안타 1루타 정도로 빨리 치는 것이 더 좋다. 기다리기보다는 이런 전략을 좀 세워주셨고요. 정동 멘토는요. 오히려 이렇게 좀 힘들 때
그 가치적인 성격을 보면 패러다임을 하거나 매수를 할 때 모멘텀으로 투자를 하시잖아요. 예. 그럼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도 삼으실 수는 있는데 그러게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까봐 불안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기회로 삼아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는 가치 투자 관점으로, 종목, 그리고 기업을 선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구간에서, 내가 선별한 종목이 정말 우량하고, 실적이 좋고 저평가된 종목이라면, 역시나 이런 장에서 분할 매수, 웃으면서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12월 장에는 그나마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양호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스닥 500선, 조금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0선 이하로 하회할 경우에는 글로벌 매크로 변수가 굉장히 안 좋았었을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이런 위기설이 나돌았을 때 코스닥 지수가 500선을 하회했는데 지금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내년이면은 뭐 금융위기도 모두 탈피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 500선 초반대는 아직까지 저평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12월 그리고 내년 초반까지는 좀 중소형 개별주 실적이 우량하고 펀더멘털이 양호한 이런 종목을 분할 매수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정동 멘토는 역시 중소형주 쪽에 대해서 연말과 연초를 생각해 보면 중소형주에 집중하자, 부분을 언급을 좀 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좀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멘토와 함께 자신의 전략과 시황관이 맞으시면 같이 멘토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구 멘토? 네, 일단 포트에 지금 현재 세 종목이 있죠.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달성한 이후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상황인데 일단 주된 포인트가 중국 수출에 대한 실적 반영, 그리고 주가가 바닥권에서 움직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주된 그런 포인트였는데 일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에 조금은 떨어지는 시장과 동반해서 약세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5일선을 어제 이탈을 한 상황이죠. 그동안 지지로 작용했던 121선 저항으로 변환이 되면서 약간은 차익 실현 매물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11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이 빙그레 주식을 사 모았었고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약세를 좀 보였지만 현재 일단은 뭐 11선에 대한 지지를 하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임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의 수익성 향상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하고 오늘 한 2% 넘게 좀 하락을 했죠. 코스닥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조금은 조정권에 들어서는 모습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200일선에 대한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조정폭도 예상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2%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5일선을 이탈하는 그런 마감하는 모습이 나와주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크게 좀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121선은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내일 정도에는 121선에 대한 추가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조정폭은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주가 흐름 보면서 포지션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게 좀 월봉을 보시면은 5월봉선을 지금 이탈하지 않으면서 전월의 저점이죠. 65,400원대. 65,400원대만 지지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도 고려해볼 만한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충분히 베팅해볼 만한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만 이 종목은 3분기보다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사업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수익권에서 좀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병행하면서 대응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K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급락이 좀 나와주었었죠. 12발행 70억 정도의 공시가 좀 1시경에 좀 나와주면서 거래량 없는 종목에서 시장가 매도가 좀 나오면서 좀 9% 정도까지 하락이 좀 나와주었는데 좀 빠르게 아래꼬리를 만드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죠. 이자율 0%, 운용자금 운용에
운용자금 시비 발행이었는데 큰 악재는 뭐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아랫거리로 대응이 나오면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 일단 현재 121선 그리고 201선 장기 이평선들을 지지하면서 좀 아랫거리가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내일 정도 주가 흐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종목은 내일 흐름 보고 좀 판단해 보도록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좀 주셨고요. 그렇다면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릴 건 이제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오늘은 좀 흐름이 이상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5%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이유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에 뭐 수급도 없었고, 외국인만이 오늘 소폭 한 10,000주 이상 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캠트로닉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추가적으로 2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하기는 정말 힘들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역시나 내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무선 충전 시장과 그리고 갤럭시 5 출시를 앞두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TG 사업부 실적과 모멘텀을 갖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나 현재 구간에서 강력하게 홀딩하면서 3만 원대까지 내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네. 두 번째 종목은 S에너지입니다. S에너지 오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4% 정도 하락은 당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S에너지 오늘 흐름 그나마 좀 양호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졌던 게 한전 그러니까 지금 원전 중단 가동 사태에 대한 기사가 오늘 또 한 번 났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잠시나마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오성 LST 그 악재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 LST 전일가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4%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부채 비율 4,40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중소형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S에너지는 오성 LST와는 완전히 다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태양광 기업들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S에너지 같은 경우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재무 또한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이러한 태양광 시장에서 특히나 내년에 가파른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이런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S에너지 목표가까지는 강력하게 홀딩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핵심적인 점검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두 분의 시황관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겠죠? 시장의 이슈를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출발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연말 12월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 머리 아픈 시장을 보기보다는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발빠르게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오늘 이슈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슈 한번 들어볼까요? 이드 코멘터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영국 대학 연구팀이 기존 광대역 통신망인 와이파이보다 250배 빠른 라이파이 기술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파이는 2011년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 헤럴드 하스 교수가 처음 제안한 기술로 와이파이를 대체할 미래 통신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LED 조도에서도 통신할 수 있으며 주파수 혼신 등 무선 통신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쓸 수 있는 장점으로 상용화 전망이 발달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비 소형화가 어렵고 빛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한계가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에 따른 이드코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유양 DNU입니다. 유양 DNU를 언급해 주셨고요. 저도 좀 생소한 종목이네요. 자,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 우리 정동 멘토의 종목은요? 네, 바로 현금입니다. 현금 보유다. 라고 서로 좀 다른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요. 와이파이에 진한 라이파이라 속도, 해외를 갔다 오신 분들은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느끼실 것 같은데요. 라이파이, 그래요. 상세하게 이드 코멘트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섹타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유양DNU를 탑픽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 라이파이 관련해서 상한가 2방 정도가 좀 현재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하자는 차원은 아니고요. 이 이슈 때문에 상승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라이파이 관련해서 섹터로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이 라이파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의 다음 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와이파이보다는 약 250배 정도 빠른 그런 신기술인데 가정이나 외부 맡은 곳에서 천장에 있는 조명의 빛에서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기술이고요. LED 조명이나 빛을 이용한 무선 통신입니다. LED 조명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TV에서 수신해서 동영상이 재생이 될 수도 있고요. LED 조명칩을 달아서 가시광선에 데이터를 실어 보내는 그런 원리인데 전자파를 쓸 수 없는 비행기라든지 병원, 심지어 물속에서까지 빛만 비춰준다면 어디서든 인터넷을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빛을 가리면 데이터가 끊기는 그런 단점도 있는데 일단은 영국 쪽에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기술 실험 성공에 좀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래의 와이파이를 대체할 통신 기술로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련 특허 출원이 일본 다음으로 2위로 좀 현재 되어 있는데 아직은 상용화는 좀 멀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게 현재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현재 상당히 코스닥 시장에서 핫했는데 제가 코스닥에서 가장 빠르게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 방송에서는 좀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이루온이나 한일네트워크 이런 종목들을 좀 공략을 했었고요. 이렇게 상당히 테마에 좀 목마른 상태에서 신규 테마들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무선 충전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 무선 충전 관련주들도 종목들에 관련이 있던 없던 간에 한번 테마를 타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무선 충전 쪽도 상당히 좀 쇼킹을 했죠. 해서 RF텍도 그렇고 캠트로닉스도 그렇고 기타 여러 종목들이 많게는 한 50%에서 100%대까지 저점 대비 급등했던 학습 효과가 있었는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도 좀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게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테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지 않냐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슈 섹터를 가지고 나와봤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관련주들 트레이딩 바이를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 그 이유가 아직까지는 상용화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 측면으로 해서는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이 됐든 스윙이 됐든 처음 시작하는 테마는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종목들은 과시광통신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이면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시광통신이라면 라이파이인데 유앙디안유가 일단 이 가시광통신을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옵토시스나 프로텍 이런 종목들이 일단 바닥권에서 현재 테마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이릅니다. 플렉서블도 완전체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무선 충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라이파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대감 측면에서 트레이딩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도큐멘트 그러면요. 지금 제가 느끼는 건 이 라이파이가 어떤 건지 시청자분들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보다 이제 테마성 시장 형성될 것으로 좀 보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이미 테마는 시작이 됐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관련 뉴스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의해서 테마가 편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라고 한다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매수에 봄직한 매력적인 전제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라이파이라는 테마성도 하나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동 멘토는 현금이 더 낫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불확실성이 더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라이파이 기술이 개발이 완료됐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상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체에서 나서서 기술 개발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옥스퍼드 대학 이런 대학원에서 연구 개발을 완료했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산업이 상용화되고 사실상의 기술 개발이 완료되기 위해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마저 뛰어들어서 기술 개발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 완료 그리고 상용화 시기까지는 아직까지 너무 멀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상 뭐 OLED 그러니까 아몰레드 같은 경우는 그 테마성으로 인해서 뭐 덕산 하이메탈이 뭐 10배, 20배 가량 상승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테마성이 부각되면서 사실상 상용화 시기까지 멀었을 시기에도 불구하고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가 뭐 10배 이상 올랐던 이유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OLED의 니즈를 표명하면서 역시나 그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상용화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라이파이 시장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어떠한 기업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시장이 너무 멀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어느 정도까지인가 대체가 가능한지를 좀 의문입니다. 기존에 굉장히 많은 뭐 와이파이나 이러한 광대역, 그리고 유선 통신망 시장, 이 시장이 뭐 인프라 구축을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라이파이가 사실상 기술 개발을 뭐 내년에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축된 인프라를 다 뜯어서 라이파이로 바꾸기에는 그 시간만 해도 너무 과도하게 오래 걸린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라이파이 상용화까지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5년 이내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성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장이 이런 라이파이나 뭐 최근에 부각된 비트코인 이런 테마성으로 부각될 수 있는 장이 현재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라이파이에 대한 기사가 뭐 어제 오늘 나온 기사가 아니라 10월 말쯤에 기사가 맨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뭐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안 보이다가 갑자기 오늘 그리고 전일장에 좀 상승을 보였었는데 강한 테마로 부각하기에도 이미 시기가 조금 늦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가지고 섣부르게 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이 올바른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라이파이의 테마성 형성은 동의를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을 제외하고 본다라면 먼저 산업의 개화를 기대하고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런데도 유양 DNU 저도 좀 처음 접하는 종목입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두코멘토가 탑픽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해주셨어요. 왜 그런지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유양 DNU를 선택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특허의 보유에 대한 그런 장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지만은 이 종목을 현재 일단은 이 라이파이에 대한 기술 상용화 때문에 일단 30% 이상 단기적인 급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바로 매수를 하자라는 측면은 아니고요. 일단 대장주격인 일단 유양 DNU가 먼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관련주들 기타 다른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하자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장주가 어떤 움직임을 움직이냐에 따라서 부대장격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해서 내일장도 상당히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3D 테마 혹은 또 라이파이 이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관련주들 매매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특허권 쪽에 대한 원천 기술 부분에 대한 수혜이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제가 두 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슈 부분에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최근에 S모사 텔레콤 쪽에서, 뭐 S모사라니까 텔레콤까지 나오니까 다 나왔네요. 그죠? 네. 이런 게 또 생방송의 묘미죠. 주쌤의 또 매력이고요. LTE를 지금의 속도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늘리겠다, 상용화시킨다, 진정한 LTE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LTEA보다 더 빠르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빠른 게 지금 라이파이잖아요. 근데 아직 단계가 진보되기엔 좀 섣부른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두코멘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과연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S모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LTEA보다 빠른 그런 통신 기술을 좀 개발한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좀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단적인 예로 들면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좀 밀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련된 뉴스는 좀 나왔었지만은 그런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업들이 그것에 대해서 먹거리를 찾고 또 대기업들이 진출한 시기에 그런 진출한 시기에 이미 종목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주가는 상승한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라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뭐 10년이 됐든 혹은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결국에는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언젠가는 대기업이 분명히 이거는 뛰어들 만한 사업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은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고 추이를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겠고요. 자, 당장 우리 정동욱 멘토는 현금이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 라이파이 새로운 기술로 간다라는 거는 좀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빠른 망을 원하는 건, 모든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니즈를 갖춘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라이파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계단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끝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 통신 장비주, 이제 연말에는 통신 장비주를 봐야 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통신사를 비롯해서 글로벌 통신사 같은 경우가 장비 투자를 겨울 시즌에 가장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통신 장비주들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한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통신 장비 기존의 통신 장비를 봐야 한다는 이 시장에서 라이파이 관련주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저는 아직까지 의문이기 때문에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전략이 옳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종목 발견 신바따의 기사 이슈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발견 신바따 내용을 좀 보면요. 라이파이 기술 개발, 급물살을 탈 수 있을까라는 주장에 이드코 멘토와 정동욱 멘토 두 분 모두 다 관점에서는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드코 멘토 같은 경우에는 유양 DNU를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특허권이 있다라는 부분에 탑픽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것도 유효하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유지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정동욱 멘토는 현재 관련주 이미 테마군이 형성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 LT 이후에 추가적으로 라이파이까지 가려면 스텝 바이 스텝, 즉 순차적인 산업의 개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주 섣부른 추격은 매수 자제해보자 라는 의견과 함께 현금 보유를 탑픽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두 분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 라이파이를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아쉬운 게 뭐였냐면 장비의 소형화, 그리고 빚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상용화. 그럼 뭔가의 한계점이 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겠거든요. 그것을 다 개발하고 나서 완벽히 된다라면 분명히 큰 먹거리 테마는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관종에다가 넣어두어야겠네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분의 멘토가 멘토링을 시작합니다. 내일장 승천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이드코 멘토는 플렉스컴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정동욱 멘토 비상교육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현재 시기적으로 둘 다 어찌 보면 대응을 참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플렉스컴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이나 휴대폰, 주변 기기에 쓰이는 연성 회로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같은 스마트 기기 사용 확대에 따라서 FPCB라고 하는 연성 회로 기판 수요가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는 1,700억 원이었던 정도였던 매출이 올해 3분기까지만 계산하더라도 한 4천억 원 수준의 이상으로 크게 좀 늘었고요. 본사 안산 공장의 증설과 베트남 공장 건설로 인해서 매출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삼성전자의 갤럭시 S5 출시 기대감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요. 내년에 뭐 1분기 양산을 목표로 소재나 부품 조달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플렉스컴으로서는 뭐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일단 플렉스컴이 근 한 달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한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3분기 영업이익 때문이었죠.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같은 기간 대비해서 크게 좀 늘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좀 낮아진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이것은 뭐 신규 공장의 증설을 위한 차입금 그리고 공장 운영 자금 회계상의 장부에 잡히면서 단기 순손실로 좀 이어졌다라고 좀 봐야겠고요. 일단 공장 가동률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생산 능력이 좀 크게 늘어났고 고부가치 제품들이 비중이 앞으로 좀 점차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빠르게 좀 회복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베트남 법인 역시도 좀 내년에는 생산 능력이 좀 현재 수준의 2배 수준으로 확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플렉스컴의 중장기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바닥권을 좀 기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 해서 오늘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 지난 11월 18일에 1150원 1150원의 외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반등이 한번 좀 나와주었었는데 반등이 좀 나와주었지만 21일평의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고요. 일단 어제 오늘 저점을 11,350원으로 좀 지지를 해주면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쌍바닥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인데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은 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 현재 진한색으로 표시된 선이 200주봉선인데 지속적으로 지금 4주째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고 있죠. 200주봉선이 11,1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현재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하방 경직은 나와주고 있지 않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120주봉선을 지지하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나왔던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20주봉선 하단이죠. 200주봉선을 지지하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들어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뭐 손절가를 전저점이죠. 11,100원으로 좀 짧게 잡고 배팅에 묵직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목표가는 한 12,600원 정도를 드리겠고요. 내일 시초가 정도 매수에 들어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늘 언제나 이평선들의 중요한 포인트의 이평값을 가지고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는 이두커 멘토입니다. 이에 맞섭니다. 정동욱 멘토. 지금 비상교육을 좀 듣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정동욱 멘토. 네. 지금 수능이 끝났잖아요. 네. 그 성적도 발표가 됐고, 네. 정시 이제 발표될 때 아닌가요? 졸업하신 지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럼 저는 기억이 나겠습니다. 전 10년이 훨씬 더 뛰어넘어서. 자, 알겠습니다. 자, 비상교육, 교육주의이기 때문에 네. 상세하게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기업은 비상교육입니다. 기업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과서, 그리고, 학습 참고서를 판매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사교육비,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가져왔는데,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면서, 2008년까지 급증을 했던 사교육비 지출액이 2008년을 피크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감소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그러니까 작년도 3분기까지는 2008년부터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도 4분기부터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올해 3분기까지 다시 한번 사교육비가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가계당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21만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2008년부터 대두됐던 이러한 시장의 축소 우려감은 해소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2분기까지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증가를 했는데 이러한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시장 규모가 거의 38조 원에 육박하면서 올해 대비 한 3% 증가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면서 그간의 우려감은 해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비상교육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비용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비상교육의 분기별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영업 적자를 지속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디지털 교과서 이제 플랫폼 투자와 그리고 개정안에 따른 신규 교과서 투자로 인해서 대규모의 투자를 감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투자는 점차 하향, 투자 비용이 점차 하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내년 1분기쯤에는 투자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2014년도에는 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비용 처리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세 번째가 2014년도 실적입니다. 비상교육 현재까지 3분기까지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4분기는 역시나 성수기에 따라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단기 투자 모멘텀으로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역시나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게 비상교육의 올바른 투자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상교육 내년에 예상되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1,350억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300억 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잡은 300억 원은 조금 보수적인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내년에 사실상 비상교육이 이룰 것으로 되는 영업이익 자체가 한 320억 원에서 330억 원 수준으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비용 투자로 인해서 안 좋았던 실적, 기저 효과로 인해서 내년에는 성장폭이 대폭 성장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비상교육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매매 포인트 가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11,000원대부터 지금 13,000원까지 다소 급하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4분기에 특히나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4분기 효과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내년을 바라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비상교육 역시나 지금 얼마 전에 12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오늘 하락장에서도 하락하지 않고 견조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좀 편입 시도를 하도록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17,000원 부근으로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표가는 한 18,000원에서 19,000원대인데 왜 이렇게 짧게 17,000원까지 잡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나 실적이 굉장히 좋고 기저 효과에 의해서 이 부분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내년에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주가는 선 반영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17,000원까지는 조금 달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는 1차 목표가를 17,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요.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제대로 된다라는 부분에 따른 포인트로 비상교육을 좀 추천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가 갤럭시 노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S펜 떠오르실 겁니다. S펜은 디지타이저라는 부분과 함께 연성회로 기판을 집중적으로 해서 확대, 강한 급등세를 거뒀던 플렉스컴을 이드코 멘토는 언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매매 포인트까지 잘 따라하시면서 멘토링 하셔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앞서서 고지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우리 이드코 멘토가 이효열 멘토와 함께 무료 공개 강연회를 한다고 합니다. 연말장 승부주를 전격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강점이 있는 이드코 멘토와 그리고 가치 투자의 성격의 적정 주가를 보는 이효열 멘토와 함께 이번 주말 같이 공부하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12월 7일 이번 주 토요일이겠고요. 오후 2시 여의도역 4번 출구 유진투자증권 18층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드코 멘토 정동욱 멘토와 함께한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찬바람도 불고 계좌도 위축됐지만 조금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